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전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 환자혁명 다음 책으로 그저 드럭머거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8월 달까지는 그 정수기 그죠? 그 보상 판매 프로모션이 있어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 그 책 있죠? 네. 파란색 표지책. 우리 지금 구민주 리더님 저기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빠르게 중요 부분만 좀 훑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지금 환자혁명 이 책을 다음 주 안에 좀 끝을 낼 수 있으면 빨리 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마지막에 한 달 동안은 그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를 할 거니까 그거는 좀 미리 좀 많이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8월 달이 끝나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그 책은 하고, 그리고 인제 드럭머거하고는 좀 상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여기 우울증 부분하고 요 부분은 쪼끔 아마 현대인들한테 좀 많이 와닿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책 들어가겠습니다. 222 페이지입니다. 우울증. 마이클 잭슨과 히트니 휴스턴 뭐 외국인 유명 연예인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는데, 책이 나온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의 질병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급격히 증가한 질환 중 하나가 우울증. 최고의 베스트셀러 약인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를 밀어내고 우울증 치료제가 그저 특히 프로작이 1위. 그래서 항생제 다음으로 많이 처방되는 약. 이 항생제 다음 이런 말을 써 놨죠. 이거 한번 유심히 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허명순 리더님이 올려주신 그 책 있죠. 그죠? 그게 그의 주 원인이 항생제다 이런 말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항생제 다음으로 많이 처방돼, 그러면 도대체 약이 얼마나 많이 처방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처방되고 있고 세대와 상관없이 많은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 밑으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실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미국에서만 1,200만 명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 수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비용, 의료비 지출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듯 우울증 치료제 시장은 커졌는데 실제 개선된 것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책이 처음 나왔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울증 환자는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답니다, 10년 전보다. 그런데 이 약으로 다 치료하려 하다 보니 문제는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왜 좀비 현상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죠? 그게 마약성 진통제, 그죠? 마약을 직접 한 사람이 아니고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그리고 뭐 최근에 우리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프로포폴 같은 거 너무 많이 해서 그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고, 서울에서 그 교통사고 그죠? 그 있었죠. 포르쉐 교통사고. 그죠? 거기에서도 마약성 진통제가 사실은 인제 대신으로 쓰여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 근데 그런 게 대부분 우울증 치료 때문에 뭐 처방받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자, 둘 다 별 효과가 없다는 거, 약들은, 그죠? 그래서 223 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특정 약물을 판단할 때 주로 두 가지를 따져보는데, 하나가 부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약의 효능이다. 항우울제의 문제점은 효과는 미미한데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데 있다. 자, 효과가 미미하대요, 항우울제가. 항우울제에 복용하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분 개선이다. 이거 안 이상합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우울한데 이 기분을 좀, 그러면 기분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재웁니다. 음. 자, 음. 그래서 하지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통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조증 또는 조울증의 위험이 올라간다. 그래서 2015년 영국 의학 저널에서 이런 말을 그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SSRIS 계열의 우울증 치료제가 조증과 조울증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고,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았다. 우울증을 환자를 치료할 때 조울증이라는 부작용 위험 인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자,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환자의 희망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처럼 통증이라는 확연한 증상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질병이 아니라 숨어있는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이 우울증이 지금 제가 어제 허무스님께 쓸데없는 말처럼 잠깐 했지만 양자역학 여러분 아시죠? 양자물리학 사건 그런 데에서 이게 증명이 되고 있답니다. 근데 무슨 소린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듣긴 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 방대한 주제라는 말,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뭐냐면 이 신경정신과에서 말하는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신경정신과에서 말하는 우울증에 대한 정통적인 의학적 견해는 아니지만 그저 동료 심사 논문이 뒷받침하는 내용들만 이제 다루어서 이분은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우울증 환자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이나 경험에 의한 일시적 우울감은 우울증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엄청 큰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황 발작기가 보인다거나 또는 그죠? 그 우울한 증상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일시적인 그러면 얼마나 가느냐 이랬더니 한 달 이내에 좋아지는 거, 한두 달 이내에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크게 우울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울증과 갑상선 기능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우울증과 갑상선 기능의 상관관계.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10에서 15% 정도가 갑상선 호르몬 저하를 보인다. 갑상선. 이거 그래서 리퀴드 신드롬이잖아요. 그거하고도. 즉, 저기, 장누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장누수 증후군. 예. 리퀴드 신드롬이라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누수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일반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만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부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밑으로 다섯 번째 줄 밑에 또한 포괄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는 갑상선 자가 면역과 우울증 증후군을 판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검사만 우리 왜 건강검진 가면 기본적인 검사하는 거 있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검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검사 항체까지 수치 검사를 포함한 검사를 하되 자가 면역성까지 검사를 하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225페이지 첫 번째 줄 끝부분에 필요한 경우 환자 입장에서 의사에게 요청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줄에 원인 모를 우울증의 원인이 단순한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만으로도 우울증이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울증과 그러면 부신 관련된 거. 과학자들이 의외의 장소에서 우울증의 원인을 찾았는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우리 몸의 장치 중 우울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곳이 바로 뭐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부신이 그러면 뇌하수체하부하고 이 부신이 하는 기능이 복잡한 스트레스 제어 시스템. 시상하부는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로 감정, 행동, 통증, 쾌락 중추를 포함하고 뇌하수체는 앞쪽에 위치한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으로 뚜렷이 구분해서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뇌하수체 전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뇌하수체 전엽은 6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죠? 호르몬 모두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울증과 관련된 호르몬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다. 그래서 부신피질, 즉 뭐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코르티솔과 DHEA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울증을 겪는 환자의 체내에서는 생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극심한 우울감을 겪게 되면 시상하부에 신호가 가고 뇌하 수체를 깨워서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신호다. 시상하부는 일종의 정보 수집 장치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우리 몸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하는 일은 많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뇌하 수체의 명령을 하달하는 것. 그죠? 이때 뇌하수체 전엽에서 앞서 언급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 신호를 받은 부신이 코르티졸과 DHEA를 분비하는 것. 그죠? 그래서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와 기분 변화의 상관관계는 많이 연구되어 있다. 우울증 환자와 건강한 사람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다른 모든 신체 생리 반응이 그렇겠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지나칠 경우 불안, 불면증, 성욕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저하될 경우 무관심, 무력감, 피로를 동반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의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거. 그죠? 여기에 어떤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부신축의 기능이 그죠? 어느 쪽이 더 치우쳐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화학 독성 및 영양 결핍과 우울증. 자, 그래서 우울증이 아까 3개죠. 갑상선하고 부신하고 그다음에 화학 독성, 이렇게 3가지 원인을 일단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화학 물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 몸에 침투한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과민증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우리 몸을 잠식해 가며 신체의 정상적인 해독 경로를 손상시킨다. 새집 증후군, 또는 카펫, 새 카펫, 페인트,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갑자기 우울증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거, 그죠? 내가 새 집에 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내가 또 헌집에 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이거 어떡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 몸의 화학 독성을 효율적으로 해독하고 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뭐다? 아연이 필수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비타민 B군 있죠? 화학 독성을 가장 빨리 해독하는 기관이, 여러분, 내가 먹는 음식물 독성을 해독하는 기관이 간이죠. 간이죠. 그래서 비타민 B군도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이 화학 독성을 효율적으로 해독하고 배출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아연이 들어있는 보조식품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요. 아연이 알코올 탈수소 효소를 작동시키는데, 이는 가정과 사무실에 접하는 생활 독소를 해독하는 중요한 요소. 자, 다시 보세요. 가정과 사무실에서 접하는 생활 독소 제거를 위해서 아연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 굴로 알고 계시죠? 굴.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전복. 이런 게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요즘에 나오는 굴이 대부분 자연산이 별로 없죠. 굴도 그렇고. 자연산이 아닌 양식은 비소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가장 흔하고 광범위하게 접하는 화학 물질 중에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 있는데,
접착 성분 때문에 카펫, 가구, 벽지에서 검출되고 복사기, 화이트, 그죠? 광택제, 왁스, 풀, 접착제 등을 통해 접촉되기도 하고 그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우울증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자, 저도 지금 필통에 화이트 수정펜 있고 집에 카펫 있고 가구는 다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호흡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체내에 유입되는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은 다른 화학물질처럼 체내 해독 작용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 배출되기 때문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우리 몸의 화학 독성을 중화시키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체내에 배출되지 못하고 주로 뭐다? 뇌의 축적. 그럼 독성을 중화시키는 대표적인 기관, 간하고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아연이 모자란 사람, 특히 아연이 많이 있는 기관들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겠죠.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 뇌에 쌓이면 클로랄 수화물로 전환되고 그래서 뭐냐면 민감한 사람의 경우 멍한 느낌, 어지러움 같은 거, 집중력 장애, 우울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연 결핍은 하나의 예일 뿐인데 그죠? 이 우울증과 관련된 환경 독소들은 수없이 존재한다.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말고도 그죠?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줄 해보세요. 10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10가지 치료로 접근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냐면 다음 줄에 보시면 어떤 한 가지 특출난 치료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다?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고 현명한 선택을 그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아연의 결핍이 나든지 분해 능력, 배출 능력이 한다든지 새로 바꾼 카펫이 우울증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그죠? 분위기 한번 바꿔본다고 카펫 바꿨는데 그게 원인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정 환자에게 그죠? 효과가 좋았던 치료가 다른 환자에게는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죠? 약을 처방하는 것 외에는 그죠? 없죠. 그래서 특히 우울증 환자를 상대할 때는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방법을 그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죠? 그래서 뭐냐면 밑으로 네 번째 줄에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이에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애석하게도 많은 의사들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자연식품에는 이러한 의심의 원칙을 잘 적용하지만 처방약의 경우에는 지나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 진짜 콕 집어서 얘기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상담하는데 진이 빠질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의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죠? 환자 개개인도 심도 있게 질문해야 하고 환자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할지 부신 검사를 할지 영양결핍 문제를 조사할지 그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9페이지 네 번째 줄에 화학 독성이 영양결핍에 의한 우울증이 의심될 경우 점검해야 할 것들. 첫 번째, 탄수화물 과다 섭취. 탄수화물 과다 섭취. 지금 현대인의 질병의 대부분에 그죠?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가공식품 섭취. 가공식품 많이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즉 장과 뇌의 상관관계가 많이 연구되어 있고 건강한 장내 환경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그래서 루키드 신드롬이잖아요. 그죠? 이게 장누수가 가장 지금은 현대인의 질병의 99% 장누수다 막 이런 말이 그죠? 있을 정도로 장누수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비타민 B12 코발라민입니다. 결핍이 우울증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중에 유일하게 동물에게만 있는 동물성을 띠는 B군인데 이게 우울증에
관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역시 결핍되거나 불충분하면 뭐다? 그죠? 호르몬. 그래서 특히 그죠? 이 기분 상태 호르몬 관련된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오늘 한 1분만 더 쓸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다음에 동물성 오메가3 섭취가 우울증 예방이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물성이. 자, 그래서 우리 오메가3 있잖아. 이것도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소금 나트륨의 결핍. 자, 싱겁게 먹자, 싱겁게 먹자, 싱겁게 먹자 하는 거. 현대인들이 그죠? 위장병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싱겁게 먹으라 하죠.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싱겁게 먹으면요 콩팥에 문제가 생긴대요. 자, 그래서 운동은 우울증 극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그다음에 수면. 우울증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계속 약을 수면제를 자꾸 먹거든요. 그래서 더 부작용이 커지는데 그래서 수면 문제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엉뚱한 곳에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점검해 봐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시도하는 거. 그래서 한 가지만 처방을 되어 있는 처방약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환자 혁명 부분에 그러면 환자가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이 많은 질병들에 대한 거, 내 몸에 대한 것을 그게 파악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환자 혁명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